네, 여섯 번째 봅시다. 자, 동일한 값 확인하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목표를 봅시다. 목표는 스위치의 개수만큼 보석을 수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맵을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럼 스위치의 개수만큼 보석을 수집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스위치가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으면 오른쪽에서 두 개 있으면 이 캐릭터가 이동하면서 보석을 두 개만 수집하라는 거죠. 보석도 랜덤하게 생성이 될 건데 두 개를 수집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완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퍼즐에서는 스위치 카운터라고 하는 상수를 활용합니다. 스위치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의 개수를 저장하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수값과 비교하기 위해서 변수를 또 사용해야 되죠. 이 변수는 뭐겠어요? 보석을 수집하는 거죠. 예, 수집되는 보석의 개수가 이 변수에 저장될 겁니다. 지금 우리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접하는 용어인데요. 변수와 상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수는 우리가 variable이라고 하고 상수는 콘스탄트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변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잖아요. 그죠? 저장되는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죠. 변수에 변수 선언을 하고 나면은 변수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값은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근데 상수는 어떻습니까? 상수는 저장되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거겠죠.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이 값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위치 카운터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스위치의 개수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스위치의 개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스위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면은 스위치 카운터 안에는 뭐가 저장되느냐? 두 개가 저장되겠죠. 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될 때 프로그램 내에서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석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 보석을 수집하는데 조건은 스위치의 개수만큼 보석을 수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뭘 저장하느냐? 수집하는 보석의 개수를 가지는 거죠. 보석은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0으로부터 시작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집하면 할수록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석의 개수는 결국은 여기에 생성되는 스위치 개수만큼 수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가 2가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코드를 완성하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그 상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상수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변수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변수 선언을 하듯이 상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나와 있죠. 방법은 l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상수의 이름을 줍니다. 그죠? 예, 상수의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할당 연산자, 그죠? 할당 연산자를 주고, 그 다음에 정보를 줍니다. 그죠?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상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선언하는 구조는 변수를 선언할 때 유사하죠. 대신에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는 var 명령어를 사용한다면 상수를 선언할 때는 l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이 차이가 있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는 결국은 선언하고 나면 사용은 가능한데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값을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적으로 호출해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수로 선언하면 될 거고, 그 값이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변수로 선언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퍼즐을 풀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 퍼즐을 풀려면 보석을 세는 뭐 변수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스위치 개수를 세는 뭐 상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수 값과 상수 값을 서로 비교해서, 그죠? 비교해서 코드를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을, 변수 값과 상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자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 어, 변수 선언을 하고, 변수 선언은 보석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변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값과 스위치 카운터의 값을 비교해 가지고 보석을 언제 수집을 종료할 건가를 결정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완성해 보죠. 자, 먼저 이제 l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스위치 카운터라고 하는 상수명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수명,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 그 다음에 뭐가 여기가 값이죠. 넘버 오브 스위치스라고 하는 것은 값입니다. 이 값은 뭡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 생성된 스위치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넘버 오브 스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 이렇게 시스템이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스위치가 생성이 될 때 그 개수가 랜덤한 거죠. 현재는 두 개가 생성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이 실행을 새로 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스위치의 개수는 두 개 이상이 되거나 또 두 개보다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만들어지는 개수가 랜덤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4개가 만들어지는지 5개가 만들어지는지 지금처럼 2개가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만들어질 때마다 그 값은 어디에? 넘버 오브 스위치라고 하는 값에 시스템이 저장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저장하고 있는 스위치의 개수 값을 불러서 어디에? 이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할 상수명 스위치 카운터라고 하는 이 상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 개념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 아래 부분, 이제는 스위치 카운터는 주어진 거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변수의 값만 선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변수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var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변수의 이름은 보석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gem 카운터로 줄게요. 잼 카운터고 기초 초기 값은 제로로 두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석을 수집해야 되니까요. 자,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코드 그리고 이동했던 그 타일에 보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코드 그리고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수집하고 이 잼 카운트의 값을 증가시키는 코드, 이런 코드들을 순서에 맞춰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캐릭터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보죠. 자, 화일문을 쓰면 될 겁니다. 화일문에서 스위치의 카운트 값과 잼 카운트 값을 비교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집하는 보석은 잼 카운트고요. 그 다음에 이 잼 카운트의 값이 스위치 카운트 값과 비교하게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니까 자, move forward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 나면은 그 위치에서 보석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is on gem. 자, 보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collect gem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em 카운터를 정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더하기 1 이렇게 정분을 시켜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자, 여기 왔어요. 그럼 이 앞에가 막혔죠. 그죠? 막히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진행하다가 여기 막히면 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코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if is blocked 진행하는 방향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면 되겠죠. turn right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죠? 네. 자, 이 코드가 간단하죠.
그러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실제로 생성되는 보석의 개수만큼, 스위치의 개수만큼 보석을 수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코드 하나씩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생겼다. 그렇죠? 네, 스위치가 일곱 개 생겼기 때문에 보석을 일곱 개 수집해야 됩니다. 현재 보석을 하나 수집했죠. 두 개 수집하고요. 자, 이동해서 네, 보석이 없으니까 막혔냐 봤죠. 자,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이동하고요. 네, 보석이 있으면 여기도 없죠. 이동했죠. 자, 막혔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틀었고요. 자, 이렇게 이동했죠. 보석이 없으니까 또 이동하고요. 보석이 있으니까 수집을 하고, 자, 막혔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네, 이렇게 코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석을 열심히 수집하고 있죠. 아직은 스위치의 개수만큼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수집하고 캐릭터가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네, 보석을 또 수집하고요. 막혔으니까 방향을 전환하고 네, 움직여서 네, 이렇게 해서 코드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단계별로 해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조금 아쉽죠. 음, 뭐가 아쉬우냐면은 캐릭터가 이제 출발점에 있을 때, 요 출발점에 있을 때 이 출발하는 위치에 이제 최초 위치에 보석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위치에 보석이 있는 경우 현재 이 코드로서는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일단 이 코드에서는 무조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브 포워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자리, 최초 위치에 보석이 없는 경우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최초 위치에 보석이 있는 경우는 요게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요걸 수집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 프로그램이 어, 아쉽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서 보석이 있을 때 이 보석을 수집하고 이동하도록 하는 코드로 현재 만들어진 코드를 약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if문 하나만 넣으면 될 거예요. 그죠? 자, if문을 하나 넣어서 처음 위치에 보석이 있으면 수집하고 이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도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if문 하나를 넣어서 그죠? is on gem 하면 되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있으면 collect gem 하면 되죠. collect gem 하고 gem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해주면 똑같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처음 위치에 보석이 있는 예제가 나와야 될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일단 코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자, 첫 번째 칸에 생겼습니다. 자, 수집했죠. 자, 이렇게. 그죠? 이게 첫 번째 칸에 보석이 있으니까 얘가 보석을 수집하고 이동하지 않고 바로 끝냈죠. 왜 여기에 스위치가 한 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if 문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요 앞에서 만들었던 코드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코드로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요거 말고도 여러분이 이제 이거 코드를 여러 번 실행시켜 보다 보면은 또 이제 이것을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파일문을 약간 수정하게 되면 조금 더 프로그램이 깨끗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작동을 잘 하게 되거든요. 현재는 이게 완성이 조금 여러 번 돌려보시면 그 아쉬운 점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아쉬운 점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고 코드를 직접 한번 수정해 보셔서
좀 더 효율적인 코드로 한번 완성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같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